전날 과매도에 대한 이 인식이 좀 들어온 걸까요? 코스피 지수도 오늘 정말 다행스럽게도 양봉 마감을 해줬고요. 지금 유가가 꽤나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추세 전환이 정말 많이 가까워진 건지, 그리고 이 8월 달부터는 우리 어떠한 종목들, 어떠한 섹터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한번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화요일에 주식 포차에는요, 민주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뭔가 좀 기분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시장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제는 정말 좀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 코스닥이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 이게 조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우선은 이게 이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반등도 너무 좋고요. 코스피도 오늘 마감이 그래도 상승 마감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시장이 분위기가 그래도 다소 차분해진 부분이죠. 최근에 아무래도 저번 주만 해도 서킷 브레이커 연일 걸리고 다음날 갑자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한가 가는 흐름까지 이제 거의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그런 시장들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신용장부가 30조 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감소와 동시에 이제 반대 매매가 계속해서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 ETF 규제도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금 3천만 원 요건에 대한 부분들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레버리지 정리가 되어 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보다는 다소 이제 차분한 흐름에 코스피에서 수급들이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 쪽으로 분산적인 흐름들 나와주는 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최근에 이제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들을 봐도 상당히 이제 상승 종목수들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흐름들이 보이다 보니까 시장의 안정화를 지금은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저번 시간부터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그래도 수급의 연속성은 계속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다만 아쉬웠던 거는 오늘도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매도권으로 돌아서면서 조금 아쉬운 흐름들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기존에 이제 급등량이 있으면서 수급이 아무래도 조금씩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기존에 막 거세게 빠져나갔었던 거와는 전혀 다른 흐름들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벤트들이 그래도 남아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고용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고용지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 고용이 또 얼마나 버티는지 여기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금리 부담이 될 거고, 너무 약하게 나오면 둔화 우려가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에 있어서도 아예 전쟁이 또 끝난 건 아니에요. 또 트럼프 탁코죠. 그렇다 보니까 좋은 얘기했다가 안 좋은 얘기했다가 다시 좋은 얘기하면서 안정화 기조를 찾아가는, 그렇다 보니까 유가도 급등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유가 그리고 물가 그리고 금리 우려까지 역시나 열어두고 대응은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지금 차트 보시면은 역시나 진짜 반등인가에 대한 부분들 제가 계속해서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추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꺾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날 이제 막 상한가 치고 저번 주에 그렇게 만들었던 시장 대비해서는 사실 탄력은 코스피 쪽으로는 지금은 둔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준 같은 경우는 6,5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 넘어서서 이거에 대한 연속성, 수급도 같이 붙어줘야 이게 반등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는 나스닥 지수도 같이 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스닥도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여기를 이탈하는 흐름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상단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그래도 코스피 쪽으로 실릴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재료들이 나올 텐데, 지금 같은 경우 닥이 올라온 이유는 아무래도 코스피에 대한 수급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제 공중에 있는 그런 수급들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퍼져 나간다라는 그런 이유, 명분이 좀 붙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 기대감이 좀 실리다 보니까 그간에 이제 쏟아놓은 이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들의 3거래일 연속해서 반등을 보여주긴 했어요. 다만 여기에 있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 같은 경우가 우하향 추세를 만들어 놓는 건 맞아요. 여기에 있어서도 역시나 이제 안착 흐름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780선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도 이제 외국인 수급도 유입되면서 충분히 이제 800선 그 위아래로 안착에 어느 정도 연속성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바닥이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함부로 뭐 이 종목 저 종목 막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건 확인하고 그리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역시나 이제 바닥 라인을 확인하고 수급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단가도 낮출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뭔가를 이제 하기보다는 지금으로서는 흐름들의 안정 그리고 앞서 이제 발표될 지표 같은 경우 확인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의 반등 타점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흐름 맞춰서 제가 종목 대응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시장이지만 이렇게 반등이다라고 해서 막 좋아할 게 아니라 역시나 이제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도움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참고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오늘의 시장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짧게 8월 달에 어떤 섹터를 가장 먼저 봐야 하는지 섹터만 혹시 좀 보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AI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뭔가 7월만 봐도 네. 사실 주도주가 뚜렷하게 뭔가 있다라고 해서 끌고 갔었던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빠져나온 그런 자금들이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해주긴 해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AI 중점적으로 로봇이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소부장이라던가 반도체 종목들의 이런 순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I 중점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산업이 살아있고 실체가 살아있는 그런 실적 뒷받침된 종목들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실적이 있는 종목들을 꼭 골라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보다는 종목을 좀 잘 보시면서 우리 갈 수 있는 이제 산업과 실체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떠한 섹터 살펴보면 좋을지까지 한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메뉴판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메뉴판입니다. 삼성전자, 삼성 SDI, 반도체와 2차 전지 이야기 한번 다뤄보고요. 네이버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네이버를 들어가도 될지 네이버 지금 자리 체크해보고 로봇주, 네이버 로보틱스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뭐니 해도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꺼내볼게요. 물론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를 해줬고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기대가 되는 쪽이 반도체 그리고 AI 쪽일 텐데 사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좀 많이 낮추고 있어서 그 지점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해요. 원래 최고가가 420만 원이었고 미래에셋증권이었는데 280만 원으로 좀 하향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투심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죠? 그렇다 뭔가 보니까 좀 후행적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렇게 얻어맞고서 계속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에 이렇게 증권가에서도 리포트를 내놓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따라가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린 그 기준 라인이 있고 이제는 상반기에 어느 정도 할당량 다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이야기들이 나와줘야 하고 지금으로서는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악재면 악재 그리고 호재면 호재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은 약간 공백기인 상태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증시에서 뭐 엔비디아라던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계속해서 실적도 확인하고 우리 국내 증시 또한 잘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면서 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소 이제 탄력 같은 경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반도체도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그 기대감으로 끌어올렸었던 것만큼이나마 실망 매물이라던가 지금 역시나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매매한 만큼이나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수급들이 일단 정리가 되고 매력도가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 바닥 지점을 다시 한번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 소부장이라던가 지금 2차 전지라던가 그 코스닥 쪽으로의 수급 흐름들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반도체 투톱을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종목들에 다시 한번 수급 순환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투톱도 다시 한번 또 다른 명분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 시장의 나침반 역할을 좀 해주면서 바닥을 좀 받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수급들이 아무래도 그동안에 실적이 좋았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었던 그런 종목들로 수급의 확산을 확인을 하면서 가야 하는 구간이고,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막 무너지고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안착 흐름 맞춰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단가 정도 낮출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일단 차트 보시면은 일단 고점 대비해서 많이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하향 추세 만들고 있지만,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32만 5천 원 깨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깊게 빠진다면 23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거기 이제 빠지다 보니까 아예 18만 원까지 과하게 좀 내려버리는, 여기에서도 뭐 CXMT라던가 기존에 뭐 우리 CXMT라던가 이제 중국이랑 계속 견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너무 과하게 또 반영이 돼주고 있는데, 딥시크 사태랑 사실 다를 게 없었죠. 그치만 조금 더 과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자리를 빠르게 되돌려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항상 이야기 드렸다시피 옆으로 삼성전자는 박스권 구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했고, 그 자리를 되찾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야 뭐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보기에는 다시 한번 자리 한번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횡보 흐름의 바닥까지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코스피 쪽으로 다시 한번 대형 종목 쪽으로의 수급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어떠한 이제 추가적인 명분이 또 하나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벤트가 있을 때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있는 수급 고인 문제들, 역시나 이제 포모성 수급 쏠림으로 올라왔었던 분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반등을 해서 추가적으로 탄력이 붙는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약간은 어려울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 일단은 뭐 7월, 8월 분명 이제 반도체도 그간에 일단은 많이 꺾여놨기 때문에 바닥만 잡히면 충분히 기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확인했듯이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안착선 확인하고 수급적인 부분들 봐야 해요라고 안내를 드린 거고,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격 라인까지 올라와 준 것은 너무 좋아요. 다만 여기서 연속성이 붙어야 되는 것은 역시나 이제 수급들이 계속 붙어줘야 한다라는 거. 근데 지금 당분간은 코스닥이 아무래도 기대감이 더 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빠져나온 자금의 이동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지금 정부 정책 기대감도 있고, 반등을 보여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했던 그런 투자, 감정적으로 했던 투자인 것만큼이나마 그거에 따른 이제 종목들의 순환이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 먼저 보여주고 코스피가 매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이 이제는 생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시장에서 뭐 엔비디아라던가 빅테크 기업들 조금 호재성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 투톱이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3만 원 제가 기준 잡아드렸다시피 그 기준 잡고서 저점이 만들어지는지, 다만 이제 시장의 변동성으로 다시 한번 이탈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금리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기조가 아무래도 돌아오는 FOM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9월에만 조금 잡힌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기술주들한테는 부담이 덜할 수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또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케빈 호씨가 마지막에 또 약간은 찝찝한 이야기를 하면은 기술주들은 뭐 올 하반기 연말까지도 약간은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제 바닥은 잡아줄 것이다. 충분히 이제 기업들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훼손되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분명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목표 주가를 따라갈 것은 아니고 역시나 이제 차트를 잘 보자. 그래서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삼성전자도 제가 실시간으로 또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종목들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낙폭 키워놓은 종목들 이제는 실적 뒷받침되고 실체가 있는데 그간에 이제 투톱에만 쏠렸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들 리스트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흐름 맞춰서 대응 전략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QR코드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저점 23만 원 기억해 보시죠.